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식물의 소화 과정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꼭꼭 씹어서 삼킨 음식물이 식도를 통과해서 위장으로 들어오는데요. 위는 주름진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계속 늘어나서 최대 20배 정도의 부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하네요. 대단하죠. 위 기능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음식물을 저장하고 배출 속도를 조절하고, 두 번째는 미즙으로 만들고, 세 번째는 단백질을 1차 소화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위에서 소화가 대부분 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을 텐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단백질은 1차 소화시키지만 위가 하는 일은 미즙 같은 죽 같은 형태로 만드는 일을 주로 하게 되죠. 위장의 부위별 명칭을 보면 맨 위쪽을 기저부라고 하는데 주로 가스가 채워지는 부분이고요. 앞에 살짝 휘어진 부분을 소만, 크게 휘어진 부분을 대만, 몸통 부분을 위체부, 아래쪽 부분을 위전정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내시경 검사 후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고 검사 결과지를 보면 병변 부위에 위와 같은 부위별 이름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 부위에 위축성이나 장상피화생이 있다는 의미인데, 손님 중에는 한두 군데만 있는 분도 있지만 심한 분은 위 전체에 걸쳐 병변이 나타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마다 치료기간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위장은 4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맨 안쪽이 점막, 그 다음 층이 점막 하조직으로 여기로 동맥과 정맥, 림프관이 흘러가고, 그 다음이 근육층, 맨 바깥쪽이 장막이라고 하는데, 위축성 위염은 점막이 얇아지면서 혈관이 지나가는 점막 하조직이 드러난 상태를 말해요. 위 점막에는 주세포, 벽세포, 점액세포, 장크롬 친화성 유사세포, G세포, D세포 같은 여러 다양한 세포들이 있고 각자 여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주세포에서는 주로 펩시노겐을 분비하고, 펩시노겐은 염산에 의해서 펩신으로 바뀌는데 이 펩신이 단백질을 대충대충 잘라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벽세포에서는 염산을 분비해서 위장 안쪽이 pH 2 정도의 강산을 유지하게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들을 살균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음식이 잘 소화되도록 삭혀줍니다. 또 내인성 인자를 분비시켜서 이 내인성 인자가 음식 속의 비타민 B12와 결합한 후 소장에서 B12가 흡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위를 절제하거나 하면 내인성 인자의 결핍으로 B12의 흡수가 안 돼서 악성 빈혈이 생길 수 있어요. 점액세포는 수분이 많은 묽은 점액을 분비하는데 이 안에 뮤신도 포함되어 있어서 위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장크롬 친화성 유사세포는 ECL 세포라고도 하는데 벽세포에 작용해서 염산 분비를 촉진하고, G세포는 가스트린을 분비해서 염산 분비를 촉진하고, D세포는 반대로 염산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위 점막에 있는 다양한 세포들에 의해서 위장으로 들어온 음식물들이 죽상태의 미즙으로 되는데, 위축성 위염이 되면 점막이 위축되어 얇아진 형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뚝 떨어지게 되고, 위축성 위염은 더 이상 화학약품으로는 회복이 힘들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위벽이 이렇게 얇아진 위축성 위염에 위산분비 억제제 PPI나 제산제, 위장운동 조절제 같은 약으로는 얇아진 위벽이 살아날 수 없어요. 위축성 위염으로 얇아진 위벽이 살아나려면 앞에서 위 점막 구조 설명할 때 점막 아래 점막 하 조직으로 동맥, 정맥, 림프관이 지나간다고 했는데요. 이쪽 혈관으로 혈액이 잘 흘러들어가야 혈관을 따라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면서 점막 세포들도 재생이 잘 될 수 있겠죠. 또 점막 하조직 아래 근육층이 있는데 이 근육층에 노폐물이 끼면, 소위 담적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끼면 근육이 운동을 제대로 못해요. 위장 아래쪽 3분의 1 정도는 두꺼운 근육층으로
1분에 서너 번씩 강한 운동을 해서 음식물을 죽상 형태로 만들어주는데 근육층에 담적이 쌓이면 근육이 굳어지면서 운동이 거의 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위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 같다고까지 표현을 해요. 이러한 담적을 풀어내는 방법은 한방 과립으로 가능해요. 담을 풀어내는 것이죠. 한방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천하쥐괴병 계속 어담이다. 천하의 이상한 병은 거의 담병이다. 또 10병 9담이다. 10가지 병 중 9가지는 담병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혈관 속에 떠다니는 여러 노폐물이나 생리적 기능을 잃어버린 수액, 진액, 혈액들이 몸 구석구석에 쌓이고 굳어져서 여러 담병을 일으키는데요. 요즘에도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기관지에 가래가 많이 끼면 기관지에 담이 많이 생긴다 라고 하고, 또 근육이 결리면 근육에 담이 결린다, 담 걸렸나 보다 라고 파스 좀 주세요, 이런 말들 쓰지요. 이렇게 원인 모를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담으로 표현했어요. 이러한 담적을 풀어내는 것은 한방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위장 근육에 담적이 끼어서 위가 굳어서 운동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위벽이 얇아져서 위축성 위염이 되고 장상피화생이 되고 하는 이런 질환들은 현대의학이 사용하는 위산분비 억제하는 약이나 위장 운동만 촉진시키는 화학약품으로는 대증요법밖에 안 되고 근본적인 치유 방법에 도달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위장이 하는 일을 다시 정리해보면 식도를 통해서 내려온 음식들을 죽상태, 미즙상태로 만들고 단백질만 펩신이 대충대충 잘라주고 어느 정도 반죽이 되었으면 십이지장으로 내려 보낼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탄수화물이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소화된 것은 아니죠. 단백질이나 지방도 아직 소화된 것이 아니고 죽상태로 반죽이 되어 내려보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은 한방 과립과 세포 교정요법으로 좋아지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이관리나 병원 치료를 해도 안 되는 경우는 위와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미즙 상태의 음식물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면 십이지장에서부터는 간과 췌장도 관여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